네, RPM 157쪽에 1121번 문제입니다. 자, 요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이라고 말했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일반형으로 써 있으면 우리가 뭔가 정보를 얻어낼 수 없으니까 얘를 표준형,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들 모아주고 y들 모아주고요. 불필요한 상수들은 다 반대편으로 넘기고요. 자, 요 자리에 들어갈 숫자, 요 놈에 대한 반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겠고, 요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요 놈에 대한 반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러면 좌변에다 13을 더한 거니까 우변에도 이렇게 13을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3 마이너스 k가 됐는데, 이 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니, 이렇게 써지면 이게 무조건 원의 방정식 아닌가? 이게 원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 식이 원의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이 우변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원의 방정식이라면 이 부분은 반지름의 제곱을 의미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빨간 부분이 0보다 작아버리면, 얘가 0보다 이렇게 작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때는 이 식은 원의 방정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해봐라 라는 것은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 우변, 반지름의 제곱을 나타내는 이 부분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만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은 항상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k의 최대값은, 정수 k의 최대값은 2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11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의 방정식이 아닌 것은, 방금 바로 위에 1121번 문제에서 잘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우변에 남는 값이 양수면 그 원의 방정식이고요. 우변의 값이 양수가 아니면, 0이거나 음수면,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안 된다 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원의 방정식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요. 요거 마이너스 8이 넘어가가지고 여기 8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1하고 16이 더해지니까 25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얘도 역시 우변이 양수니까 원의 방정식 맞습니다. 자, 3번은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까지는 좋은데, 자, 요 1이 넘어가가지고 우변에 마이너스 1이 있는 상황에서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4분의 1을 더했고 여기서도 4분의 1을 더했으니까요. 둘이 합쳐봐도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 2분의 1을 밖에 못 더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변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음수가 나오죠. 네, 이렇게 표준형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표준형의 우변이 음수가 나온 경우에는 이 방정식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인정할 수 없죠. 그죠? 얘를 만족하는 실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123번 문제입니다. 요 방정식이 반지름의 길이가 2 이하인 원을 나타낸다 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표준형 가볼게요. x제곱 플러스 2kx 한 칸 띄고 플러스 y제곱 하고, 잘 보시면 지금 y에 대한 1차항은 없죠. 다 우변으로 넘겨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5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4가 되겠고요. 여기 지금 반의 제곱에 해당되는 거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x 플러스 k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우변이 중요한데 우변이 6k제곱 더하기 6k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2 이하인 원이 된다는 건, 자, 이 부분이 지금 반지름의 제곱을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값이, 자, 2의 제곱인 4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원래 이 자리는 r 제곱의 자리잖아요. 반지름 제곱의 자리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2 이하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4 이하인 숫자가 오면 되겠죠. 그렇죠? 물론 0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걸 먼저 풀어보면은 4 지워지고 나면 6k제곱 플러스 6k,
그리고 요렇게 되겠고 6 나눌 수 있죠. 그러면 K로 그냥 묶으면은 요렇게 될 테니까, 자 요렇게 될 테니까 인수분해 한계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2 이하다라는 것에서부터 생각을 한 거고요. 얘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요 우변에 있는 6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4라는 식의 값이 0보다 일단 무조건 커야 되겠죠. 그쵸? 이것도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그렇지 않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자리에 0보다 큰 값이 오지 않으면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거 2로 약분시킬 수는 있지만 약분을 시켜도 인수분해는 안 되죠.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부등식을 만났을 때는 일단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x축이랑 요렇게 만나는지 아니면 요렇게 만나는지, 뭐 이럴 가능성은 없죠. 요렇게 만나는지 이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보면은 0보다 작아서 요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녀석은 0보다 크다라는 것이 항상 성립하는 식인 거죠. k 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결국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구나. 다시 말하면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찾은, 아이고 잘못 써놨네요. 0이죠. 그쵸? 네, 아까 찾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그대로 이 문제의 답이 돼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네, 이게 포인트죠. 네, 1124번 문제입니다. 자, 요 방정식이 원을 나타낼 때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요.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한 칸 띄고 플러스 y제곱이고요.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넘어가야 되는 애들이네요. 요렇게 되겠고, 자 여기 반의 제곱에 해당되는 거 플러스 4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우변이죠. 우변. 이 부분이 지금 얘가 원의 방정식이라면 이 부분이 무엇을 나타내는 부분이냐면 그 원의 반지름의 제곱을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이 원의 넓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부분에다가 그냥 뒤에 파이만 하나 딱 붙이면 바로 이게 원의 넓이입니다. 그쵸? 원래 반지름 제곱에 파이 붙이면 원의 넓이니까 결국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 우변에 있는 식이 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2차 함수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그대로 꼭지점 찾아가지고 우리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그대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a-2의 제곱 플러스 9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건 이런 뜻이죠. a 값이 2일 때 그때 이 식은 가장 높은 지점, 그죠? 최대값을 갖는데 그 최대값이 얼마냐면 최대값은 9다 라는 것을 이 식에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9라는 건 반지름의 제곱자리에, 지금 이 밑줄근 반지름의 제곱자리가 9가 된다는 얘기니까, r제곱이 9가 된다는 얘기니까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3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1124번의 답은 3이 되겠습니다. 네, 1125번입니다.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제 이 점을 p라고 하면 바로 이런 식이 생각이 나죠. pa와 pb와 pc가 다 똑같아야 되겠구나. 이게 다 똑같으려면은요, 이거 제곱시켜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것을 잘 계산하면 a, b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PA는요 a-3의 제곱 플러스 b-4의 제곱 이렇게 되고, PB제곱은 a-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 자, PC제곱은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세 군데의 식이 모두 a제곱과 b제곱을 한 개씩 갖고 있으니까 이건 지우고 풀어도 되겠죠.
a제곱 하나씩, b제곱 하나씩 다 지우고요. 나머지 것들만 쓸게요.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 8b 플러스 16, 여기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여기는 플러스 2b 플러스 1, 여기는 6a 플러스 9, 요렇게만 남겠네요. 자, 그럼 둘둘씩 갑시다. 요렇게 둘을 보시면은 여기서 넘어갈 거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넘길까요? 그럼 여기 2a가 있고요. 여기는 플러스 10b가 되겠네요. 상수항 5니까 11 되고 20. 약분 한번 시키면 a 플러스 5b가 10이다. 네, 요게 왼쪽에 두 개를 비교해서 얻어지는 식이고, 자, 오른쪽 두 개를 비교하면 역시 a를 우변으로 넘길까요? 그러면 10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자, 상수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럼 2로 나누면 5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다. 네, 이런 식이 나오네요. 그럼 얘네들을 연립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5배를 할게요. 여기다 5배에서 여기다 쓸게요. 그럼 마이너스 10 되고요. 여기는 5배 했으니까 25a 마이너스 5b 요렇게요. 그러면 둘이 더하면은 여기 빵 되고, 아이고, 더하면은 빵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26a가 되는데 어차피 a는 0이네요. 그러면 a는 0이고, 그러면 b를, 자, a가 0이면 b는 2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0,2라는 것이 내가 찾는 원의 중심이다. 그러면 이 중심이 나오는 순간 이 PA나 PB나 PC 이것들이 모두 반지름을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세 개 중에 제일 간단한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 집어넣으면은 3의 제곱 9 더하기 4 해가지고 13. 13이 지금 반지름의 제곱인 거죠. 그죠? PC의 제곱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얻어지는 반지름은 루트 13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r 요 놈의 값을 구하면 2 더하기 루트 1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1126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4점이 한 원 위에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찾는 데 있어서는 3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3점을 기준으로 요 3점을 지나간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얘를 거기다 대입해서 k 값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원의 중심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요. 위의 문제도 똑같이 풀었지만 PA 제곱이랑 PB의 제곱이랑 PC의 제곱은 아이고, 더하는 게 아니라 같습니다. 그죠? 다 반지름을 나타내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A, B를 찾아볼게요. 자, 그럼 PA의 제곱 써보면 A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 P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P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A 제곱과 B 제곱은 모두 동등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10A 플러스 25만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4,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쪽 둘을 풀어보면요. 이렇게 넘어가면 12A, 자, 플러스 4B, 그리고 2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러면 4로 약분시키면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 요렇게 하나 정리해 놓고요. 자, 요렇게 뒤에 둘 갈까요? 뒤에 둘 가면은 마이너스 6A 넘어가면은 4A가 되겠고, 마이너스 8, 죄송합니다. 여기가 B죠. 그죠? B. 요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 8B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4B가 되겠죠. 자, 그리고 상수항은 25에서 5가 넘어가니까 20. 그럼 4로 나누면 A 플러스 B는 5가 되겠습니다. 가간법 하기 딱 좋죠. 그대로 그냥 빼면 되니까요. 빼면은 2A가 마이너스 10.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고 B는 10이다. 요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 원의 반지름을 마저 찾을 건데요. 반지름을 의미하는 게 지금 세 군데나 있죠. 제일 간단한 거에다 넣을게요. 여기다가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빵이고요. B 집어넣으면 10 제곱이 되니까 반지름도 10이다. 자,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 나왔네요.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 위에 이 k,16이라는 친구가 지나가니까요. 여기 안 보이네요. 여기 네, 보이죠? k,16이 지나가니까요. 이걸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k 플러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6은 100이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64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얘가 64가 되려면 k 플러스 5는 풀마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이 3이 되거나 또는 k 값이 뭐 마이너스 13이 되거나 한데, 우리는 양수 k를 찾고 있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3이 되겠죠. 3,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127번 문제입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 이렇게 지금 밖에 있는 원이 외접원이죠. 그러면 이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P라고 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와 CP의 길이가 모두 동일하겠죠. 그리고 그 길이들이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P점을 A, B라고 설정을 하고요. 자, 위에 두 문제와 똑같이 PA의 제곱, PB의 제곱, PC의 제곱이 똑같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PA의 제곱이면 A-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PB의 제곱이면 A-2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PC의 제곱이면 A-3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입니다. 자, A제곱, B제곱들을 다 없앤 다음에 써보면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원을 좀 옮길까요? 친구를 이렇게 좀 옮길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거는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더하기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 놈 둘을 가지고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은 2A 마이너스 2B. 자, 4 하나씩 날리고요. 그러면은 1도 날라가네요. 그러면은 는 0이네요. 결국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A 마이너스 B는 0이다. 자, 그 다음에 요쪽 두 개. 요쪽 두 개를 보시면 여기서는 넘어가면은 2A가 될 거고, 여기서 B가 없어지네요. B가 없어지고 상수항 1 하나 없어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5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A가 5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A는 2분의 5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구한 게 결국 A하고 B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니까 A가 2분의 5면 B도 2분의 5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했기 때문에 이 원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반지름을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그 반지름이 이런 게 전부 반지름이죠. PA, PB, PC 모두 반지름이니까요. 요거를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 그냥 집어 넣어버리면, 네, 그럼 그걸 계산한 결과가 반지름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요 계산한 결과물을 그대로 여기다 넣겠습니다.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요. 그럼 2분의 5가 저기 들어가면은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요. 4분의 10, 그래서 2분의 5가 될 텐데, 자, 이 2분의 5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PA 길이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니까 반지름 길이의 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R제곱이기 때문에 이 원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그냥 파이만 하나 탁 붙이면, 그죠? 그러면 바로 이 원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분의 5 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